솔직히 이건 진짜 이해 안 돼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AI랑 대화하고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 시대인데 신점이나 사주팔자를 믿는다? 이건 좀 무슨 큰 결정을 할 때마다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게 편해서? 아니면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뭐 때문에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신점과 사주팔자에 이렇게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신봉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지 뭘 알아야지 깔 거 아니에요. 일단 공부부터 해봤습니다. 이 사주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더라고요. 무슨 학문처럼 공식도 있고 나름의 논리 구조가 있어요. 물론 과학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니까 미신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요. 제가 공부한 걸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일단 나라는 사람을 8글자의 코드로 바꿔요.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걸 기준으로 한자 8개를 뽑아내는데 이게 그 유명한 사주팔자입니다. 이 8글자 안에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오행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도와주거나 싸우거나 힘을 뺏는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걸로 성격이나 운의 흐름을 해석하는 거죠. 거기다가 십신이라는 역할 카드 같은 걸 더해서 이 에너지가 나한테 돈인지 명예인지 인간관계인지 그런 더 디테일한 것들을 보는 거고요. 반면에 신점은 이런 시스템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말 그대로 영적인 접속을 통해서 그냥 알아내는 거죠. 솔직히 이쪽은 이성적으로 파고드는 게 의미가 없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사주 카페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주 카페에 가서 그 사주 체험을 할 건데 을지로에 꽤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약을 했고 예약금 선수금 3만 원을 냈기 때문에 늦지 않게 1시 반에 예약을 해서 늦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칠 것 같다 보니까 이걸 타야겠다. 네, 드디어 도착해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카페 같아요. 다만 저 벽에 가득 붙은 포스트잇들 보이시죠? 저게 전부 다녀간 사람들의 후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걸 보니까 왠지 모르게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더니 드디어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우리가 처음 왔어요. 처음 왔으면 일단 기본이 이거거든요. 네네네네. 생년월일 부탁해요. 사주는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분석가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본인이 받으시기가 상담받으시기가 제일 편해요. 아, 내 생년월일에 따른 분석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네. 오기도 편하지만 또 알 수도 있죠. 네. 나에 대해서. 사주팔자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잘 안 맞죠. 그것은 왜냐하면 똑같은 차로 출고되지만 가는 길에 의해서 바뀝니다. 사주팔자만 갖고선도 사주가 잘 맞았다는 것은 농업과 어업밖에 없었던 시절이다. 이렇게. 자, 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이 양반입니다. 양반이다. 네. 양반이다. 그리고 또 마음 씀씀이도 좋다. 네. 그리고 우리가 비유 맞히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아양 떨거나 이런 타입은 안 짓죠. 직업적으로는 1+1은 2가 되는 정확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기까지는 환경에 비해서는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가는 것인데 이때는 이공계열로 가면 좋습니다. 이공계, 기계, 관리 뭐 이런 걸로 일할수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진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굉장히 연륜이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표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를 표출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더 표현 능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본적인 성향을 짚어내시는데 그냥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공계열을 졸업한 것이나 남한테 아부하는 성격이 못 돼서 미움을 받았던 것들까지. 특히 일로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성향이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과거의 일에 미쳐 살았던 모습을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그 유명한 반엄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될 법한 보편적인 말을 나만의 이야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심리현상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2028년부터 이성이 있다 그래도 내 결혼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32 사이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아마도 2029년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가 25년이니까 4년 4년 뒤가 제일 베스트고 네. 그때는 뭐 쪽쪽대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3년 뒤가 어떤 베스트예요. 네네네. 응. 이것은 둘은 우리가 흔한 얘기로 또래를 만나게 됩니다. 또래 -2 +2 그리고 또 약간 고지식한 네. 준법 정신이 강한 이러한 여성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변에 속이거나 주변에서 권장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자,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중에서 목의 성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오행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10행으로 자주 풀어요. 네. 왜요? 음과 양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양의 목으로 태어났어요. 양의 목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다? 동백꽃으로 태어났어요. 동백꽃은 겨울에 상당히 이뻐요. 아, 이게 제가 공부해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저한테 아무 나무나 막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저의 연월일시를 코드화하면 간목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큰 나무 타입이에요. 여기에 주변 기운,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계절이라든지 팔자에 수나 화 같은 기운이 얼마나 깔려 있느냐 이런 걸 같이 보고 그거에 맞춰서 추운 데서도 버티는 동백 같은 나무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화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세멘트가 없던 시절에는 네. 동백나무를 쭉 심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나 부산에 가면 있어요. 그 동백나무가 나무로 쓰고 있는 거야. 네. 울타리라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나는 울타리로 원래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울타리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뭘까? 숙명이 뭐예요? 지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준다, 병원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재산을 지켜준다, 금융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그 어떤 도덕을 지켜준다, 경찰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부터는 물어보셔요. 이성을 만나서 뭔가 결혼을 하기까지가 제가 좀, 그러니까 제 성격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결론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결론 생각하지 말고 만나서 즐겁다, 좋아하기 때문에 만난다, 요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여자들한테 매력이 없죠. 조금 나쁜 남자가 돼야지. 결혼하게 되면 하는 거지 뭐. 그걸 지금부터 어떻게 입으로 내? 이런 식으로 틱틱대면은 좀 매력이 있는데 너밖에 없잖아, 너하고 결혼하지 누구랑 결혼해, 언제 할까, 뭐 이런 얘기를 깊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부담스럽게 하는 거.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조금 매력이 떨어지죠. 매력이 떨어지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새로운 도전을 할 것 같아요. 뭐 일적으로 도전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뭐 그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다른 기술력으로는 표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빡시게 해야지. 어딜 가든지 내년에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발달이 좋아지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목표 갖지 말고 좀 정진할 수 있게끔 그냥 노력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네. 지금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아마도 안 한다면 40 넘어서 내가 굉장히 많이 후회할 거예요. 그때 왜 하다가 말았지, 그때 왜 안 했지, 했어야 됐어, 이렇게. 지금 봐서 이게 한두 살 틀려요. 34시 될 수도 있고 5시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도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느냐, 하고 싶은 일을 했느냐잖아요. 돈은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하면 따라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 해봤는데 안 돼서는 괜찮아요. 해봤는데 안 돼서는 좋은 거예요. 경험이니까요. 울림 있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 사주팔자에 대한 정리는 솔직히 이걸 100%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틀리거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결국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뭔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조금 일종의 심리 게임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 답답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두고 어떤 전문가 같은 사람이 인생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조언을 해주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위로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심리상담 정도가 아닐까? 결국에는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필요의 영역, 내가 위로를 얻고 싶고 어떤 조언을 받아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네, 저는 오늘 신점을 보러 갈 겁니다. 신점은 제가 공부한 대로 이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제 점사를 봐주는 것, 제 운세를 봐주는 건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게 또 어떤 생각이 바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사실 조금 아깝기는 한데 뭐 경험해본 만큼 또 생각의 문이 트일 테니까 그런 공부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영상 찍는 게 안 되고 녹음도 안 될 거라서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조금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메모도 열심히 하고. 좀 떨려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귀신을 만나는 거잖아요. 귀신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 사례나 그런 것들을 보면 신기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다.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사주가 데이터의 세계였다면 이번엔 직관의 영역이라는 신점입니다. 과연 그 영험함이라는 걸 제가 마주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찍을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대체했습니다. 신당에 들어가면 이런 오피스텔 구조의 방이 하나 있었고요. 좀 묘하죠? 신당이라기엔 너무 현대적인 오피스텔인데 저 거대한 호랑이 그림이 실제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몇 분 정도 대기하고 상담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제 미래에 대한 얘기보단 현재에 대해서 꽤 물으시더라고요. 뭔가 컨설팅을 받는 느낌? 또 뭔가 예측을 해보시는데 제가 자존감이 낮고 사람들과 많이 단절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제 머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과 일에 대해서 고민이 많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특히나 30대면 일에 몰두할 나이고 당연히 뭐 그렇게 예측을 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새로운 일을 할 때가 됐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인간과의 화합이 가장 중요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느낌이 확 왔습니다. 아,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얘기나 하고 있구나.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인간과의 화합이 중요하지 그럼 뭐가 중요해. 이 뒤로는 뭐 결혼 얘기도 하고 건강 얘기도 했었는데 꿰뚫어 본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와서 그런지 좀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 얘기 했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점사를 끝마치고 나왔는데 제 눈앞에 보인 건 이런 간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들어가느냐고 못 보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라이프 컨설팅이라는 현판을 걸어 두셨더라고요. 뭐 라이프 컨설팅이 나쁜 말도 아니고 또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점사의 정확도도 좀 별로였고 또 뭔가 확 와닿지 않다 보니까 실망감을 좀 더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분은 TV에도 여러 번 나오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점사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제 느낀 점을 얘기하자면요. 방금 보고 왔는데 눈치가 좋은 일반인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엄청난 것들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30대 중반이 그런 상담을 들으러 가면 저 같아도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꿰뚫어보는 그런 것들도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조금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주랑 비슷하게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어느 정도 멘탈 케어를 해주신다. 뭐 너 할 수 있어, 너 용기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위로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좀 이전에도 느꼈던 것처럼 뭐 약간 언럭키 정신과 의사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해 영역에 좀 들어갔냐 라고 하면 사실 좀 정반대로 갔어요. 이해할 수가 더 없게 된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와의 그 의도와는 조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해볼게요. 네, 저는 지금
부천에 신점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빨리 택시 타고 역 근처로 가서 지하철을 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한번 점을 봤는데 신점이 아닌 것 같더라고. 무슨 라이프 플래너 이런 것 같아서 지금 한 번 더 보러 가는 건데, 엔간하면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신점을 보지 않을까. 지금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긴 했습니다. 좀 늦었네요. 버스를 타고 더 이동했는데 생각보다 멀다. 이거는 걷는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바로 보이네요. 들어갑니다. 자, 영상을 찍을 수 없는 곳이다 보니 제가 나와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거를 컨텐츠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 제 첫 번째 도전은 명백한 실패였죠. 하지만 여기는 점당도 제가 아는 느낌의 점당이었고, 점사를 봐주신 선생님도 꽤나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점사가 시작됐는데 그분은 저에 대해 거의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뭐 생년월일 정도만 여쭤보시고 저에 대해 얘기하시기 시작하는데 얼추 맞았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요약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제 성격이나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는 느낌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자기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호기심은 많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앉아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저를 요약하셨는데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꽤나 상상 속에 살아가는 느낌인 거고, 또 현재 일하는 게 흥미가 없어진 부분도 앉아서 공부하는 것과 좀 연관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큰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함축하는 두 문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꽤나 영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장 큰 고민인 새로운 것들을 해도 될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도 될까? 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부터의 이야기는 좀 제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곳으로 흘러가긴 해요. 그분이 얘기하시길 제가 지금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제 의지가 아니라 신의 바람이 부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당이 될 끼가 있기 때문에 신이 바람을 불고 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망해야지 신이 들어온다. 지금처럼 힘들지 않은 환경에서는 신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폭삭 망해봐야지 신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를 신이 흔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꽤나 충격적인 얘기죠. 순간 약간 쫄긴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도전이 졸지에 무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운명을 결정짓는 일로 바뀌어버려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저는 무당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헛소리 같진 않았던 거는 그 전에 뭔가 저를 꿰뚫어 보신 게 있으니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진짜를 찾아갔던 이 2차 신점, 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솔직히 처음엔 진짜 영험한가 싶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상 속에 산다는 말처럼 제 핵심을 꿰뚫어보는 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이건 분명히 1차 때랑 달랐어요. 하지만 점사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영험함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제 미래를 맞추는 예언가라기보단 현재 저를 분석하고 과거를 해석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분석가인 것 같아요. 저를 꿰뚫어본 그 능력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축적된 날카로운 통찰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난 그분은 무속인의 모습을 한 심리 상담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분이 제게 준 건 예언 같은 게 아니라 정밀한 심리 분석과 진심 어린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지에 대한 이유는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의 바람이라는 얘기를 곱씹어보면서 저는 조금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일반적으로 신점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신의 바람이라는 게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일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분들의 세계관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요소고 필수적인 개념일 거예요. 저는 계속 맞냐 틀리냐는 실험을 하고 있었지만 그분들은 그저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개인의 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분은 신의 서사 안에서 이것을 신의 바람이라고 재해석했던 거죠. 저는 그저 저와 전혀 다른 운영체제로 세상을 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맞고 틀리고는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주와 신점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고 나니까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불안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시대에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 때문에 내 선택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 불안해하죠. 그리고 사주와 신점은 그 불안에 대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주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명쾌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마치 나 자신도 몰랐던 자기 사용 설명서를 건네주는 느낌입니다. 신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제 고민과 도전,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 이것은 운명이다 혹은 신의 시험이다 라는 거대한 의미를 부여해주려고 합니다. 평범한 내 삶을 특별한 서사로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이 두 방식 모두 불안을 안고 사는 현대인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위로인 거고, 그들은 이것을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이해하게 됐을까요? 절반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불안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위로를 주는 것이 사주와 신점 같은 것들의 역할이고, 그런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하는 말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녹아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도전해봤기 때문에 그 세계의 논리를 알게 되었고,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직접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크다는 거를 이번 도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도전이 끝났는데요. 어찌 보면 yes or no의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서 조금 허망하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짧은 첫 번째 도전치고는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용기 있게 다음 도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버는 1과 6이고요. 컬러는 블루. 배운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어주는 법이고요.